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케입니다. 전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때 말씀드렸던 매매 전략은 아직까지 이전 상승에 대한 확정이 나오지 않았다. 즉, 카운팅 고점 이후에 되돌림이 만들어지고 추가적인 상승 Y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Y 상승이 어디까지 올라? 추가적으로 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매매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롱을 못 탔어. 최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롱 타점을 여기서도 못 탔다. 넘어갔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아니면 혹시 어느 정도 올라갔다 되돌림 주면 타야 되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실 거로 봐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타야지 하고 타셨다가 내려오면 또 큰 손절이 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큰 봉부터 쭈루룩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봉부터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냐? 전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이젠 주봉을 확인해 봐야 될 때예요. 저는 올라가면 충분한 좋은 숏자리를 생각을 해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불규칙 카운팅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 영상들을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지금 상승하는 파동이 저점부터 했을 때는 찐펄스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이 찐펄스가 아닌데 올라오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파동상 카운팅을 해봤을 때 찐펄스가 되지 않고 엔딩 다이고날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왜냐면 얘는 인터미디어급 또는 프라이머리급의 마지막 5파동으로 형성돼요. 엘리엇상으로 마지막 파동은 엔딩 다이고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전 고점을 올라오면서 하락 다이버스가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최소한 이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 되돌림이 저점을 돌파하는 되돌림을 보지 않고 엔딩 다이고날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주봉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락 다이버스가 깊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 라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날봉을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으로는 아직 하다가 유지 중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 다이버스는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한번 상승했고 되돌림이 한번 상승은 했다. 하다가 걸려는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게 원웨이브 파동으로 보여지죠. 최소한 얘가 임펄스가 아니기 때문에 3, 3월 올라가야 돼요. 얘는 가격적인 상승이었기 때문에 얘는 마지막이 기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올라오게 되면 되돌림을 만들고 또 다시 상승대 만들고 하면서 얘 또한 엔딩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엔딩이 나오거나 또는 이 전체가 엔딩으로 되거나 이런 형태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승을 위해서 최소한 한 파동이 나오면 되돌림 위에 한 번 더 상승해서 세 개 파동을 만들어야지만 이렇게 하락 다이버스가 형성됩니다. 지금 이렇게는 걸려 있지만 이 자체로는 걸려 있지 않아요. 즉, 한 번 더 올라간 이후에 되돌림을 주고 최소한의 상승을 만들면서 하락 다이버스를 충분히 만들 가능성이 있다. 즉, 이 세 개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아직까지 있다. 그러면 롱을 조금 더 유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다만 단기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날봉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날봉상의 카운팅과 또 4시간 봉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원웨이브 파동이에요. 일자로 올라가려는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있어서 저도 제가 숏을 진입해 있어요. 롱도 유지해 있고 숏도 진입해 있는데 제 평단입니다. 여기서 롱을 진입해 있고 숏은 여기에서 진입해 있어요. 롱은 그래서 올라왔을 때 이때도 익절 안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익절했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왔을 때 한번 익절하고, 그리고 제가 숏을 진입하면서 롱도 익절을 좀 했어요. 나머지는 홀딩 중에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왜 숏을 진입했냐 라는 게 오늘 좀 주된 내용인데, 그게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규칙 파동에 대한 맥시멈가도 있지만 아까 주봉, 날봉으로 내려오면서 말씀드렸던 건 하락 다이버전스가 다 중첩되어 있고 그 다이버전스를 만들기 위해선 단기적인 하락은 있어야 돼요. 즉 여기서 하락을 만들든 조금 더 올라와서 하락을 만들든 결과적으로 이 언저리에서는 하락을 만들어서
날봉상이나 4시간 봉상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큰 하락 다이버스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파동을 완성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단기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 진입은 했고, 다만 올라오면서 너무 원웨이브 파동이 있기 때문에 양봉만 있죠. 음봉이 없어요. 음봉을 한번 만들 수 있겠다. 그럼 거기까지 생각하고 익절을 좀 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내려갈 거 생각하고 숏한 거 아닙니다. 당연히 불규칙 파동이라고 하면 요 정도까지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겠지만 그래도 앞에 파동이 아직 끝난 걸로 보여지지 않아요. 가격적인 상승이 있었고 양봉으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물대를 돌파하는 파동인 C펄스일 가능성이 있다. 즉 지금은 소파동상 임펄스로 올라왔다. C펄스로. 그러면 최소한 4파동, 5파동을 만든다. 그 4파동이 공통적인 숏이다. 4파동이 아닐지라면 내려와서 러닝까지 만들 거고 요 정도에 대한 하락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왔다 다시 상승하는 파동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인 숏자리라 생각을 해서 진입했던 거고, 당연히 여기 돌파하면 손절입니다. 여기서 진입해서 여기 돌파하면 손절이고, 익절가는 이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에요. 최소 TP고 만약에 깨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러닝 플랫까지 숏을 들고 갈 겁니다. 즉 여기서 부분 익절하고 또 한번 내려왔을 때 부분 익절하고 나머지는 깬다면 홀딩을 해서 이스펜딩 플랫까지도 바라본다. 이렇게 매매 전략을 세워서 숏을 진입했고, 손절은 요만큼이고 익절가는 이만큼이다. 최대치는. 그래서 숏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이 되더라도 뚫고 올라가더라도 제가 롱이 여기 들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바넨 같은 경우 85,000이죠. 요 라인쯤에 롱을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저는 숏이 손절 나더라도 여기서 롱 들고 있는 거, 그리고 그게 추가적인 수익으로 가져갈 거고, 그리고 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손절이 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남아는 있으나 단기적인 하락을 보고 매매에 임하고 있다. 중요한 건 RSI 이상 이미 이전 하락 다이버스에 대한 걸 돌파했어요. 그래서 일자 무빙이 나오는 매물대 상승을 한 거예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상승. 그래서 이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다는 건 이 상단에서 하다가 걸릴 때까지는 숏이 위험해요. 숏 매매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이런 라인들을 선택한 거고요. 하다가 나오려면 위에 올라가서 약 하락 나오더라도 한 번 더 올라가는 하락 다이버스가 형성될 때까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 점은 생각해야 됩니다. 즉 단기적인 숏은 보이나 지금 상황에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바라봐야 된다. 이 점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4시간 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시간 봉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소파동 카운팅상 어떻게 했었죠? 앞에 파동이 이게 상승 파동이었고 이 스펜딩 플랫 큰 상승을 만들기 위해선 이런 불규칙 파동이 자주 나옵니다. 우측 횡보하다가 짧게 하락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파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W에 대한 확장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즉 앞에 파동 W 파동이 이미 가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1.618은 넘길 수밖에 없고, 지금 상승한 게 이 213 라인 확장됐을 때에 대한 매물대 구간까지 도달했다. 요 구간까지. 그래서 제가 숏 평단이 딱 여기죠. 이 자리에 와서 숏 진입한 거예요. 손절 라인 위에고. 손익비적으로 좋은 자리다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로 그럼 시간 봉상도 소파동상 이렇게는 하다가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크게 걸려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시간봉 하다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여기서 저항 주고 한 번 더 올려서 이렇게 걸려야 됩니다. 이게 더 명확한 하락 다이버스예요. 지금은 차라리 1시간봉 하다라기보다는 걸려는 있지만 이전 더 작은 분봉에 대한 하락 다이버스가 중첩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15분봉으로 보게 되면 하락 다이버스가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 즉 이렇게 하다가 걸려 있다. 그래서 저는 숏을 진입하고 홀딩 중에 있는 거다 라고 추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소파동 카운팅 하게 되면 하나의 파동이 있고 되돌림, 약되돌림 있고
한 번 더 3파동, 4파동, 5파동 카운팅을 했을 때 3파동이 가장 짧지 않으면 돼요. 3파동이 요 정도로 3파동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C펄스라고 카운팅 하더라도 1, 2, 3, 4, 5파동 마무리에 다이버전스까지, 그리고 1시간봉 다이버전스, 15분봉 다이버전스, 5분봉 다이버전스까지 형성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숏은 바라보자. 근데 이게 계속 내려갈 걸 보는 게 아니다. 요만큼만 생각을 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분봉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분봉으로 봤을 땐 이전 3파동이라고 생각했던 요 상승, 거래량이 가장 크죠. 그래서 앞에 파동 이후에 되돌림, 3파동 상승, 되돌림, 또 다시 5파동.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전 상승이 뭐 리딩 다이고날도 없고 소파동상 임펄스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C펄스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숏을 진입은 해 있는데 앞으로 지금 롱을 탈지 숏을 탈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봉부터 지금 5분봉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그거를 좀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선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종합적인 건, 이게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1시간 봉상까지는 다이버전스 만들고 여기서 큰 하락을 보일 수 있어요. 4시간 봉상 이 하락 다이버전스 만들기 위해 올라오기 위해선. 그래서 이 두 개는 하다가 걸려 있지만 4시간 봉상에 지금 하다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적으로는 그렇고, 그러면 여러 방면으로 봤을 땐 아직까지는 상승이 남아있긴 하다. 상승이 남아있긴 해서, 그리고 큰 봉상으로 보면 너무 원웨이브 파동이어서 되돌림을 줄 거지만 상승을 바라봐야 되는 형태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게 여기서 숏 잡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롱은 맞아. 롱은 맞는데 지금 여기서 요만큼 먹으려고 숏 잡았다가 만약에 손절을 안 거시거나 또는 손절을 걸었더라도 그거에 대한 손절을 하는 게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은 되돌림 롱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지금 당장 경케이가 숏 잡았네, 나도 숏 잡아야지 하면서 여기서 숏 하는 건 좋진 않아요. 그거에 대한 목표가 저처럼 명확히 있는 거지 않는 이상은 손절이 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왜냐? 아까 5분봉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파동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한번 올라가도 그만이에요. 올라가서 하단을 다시 만드는 형태로 나와야지 이 자리가 차라리 더 손절이 가까운 숏이 됩니다. 즉 지금은 좀 빠르게 진입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숏에 대한 건 조금 더 러프하게 좀 생각을 하고 진입해야 되고, 특히 롱은 아직도 우세하기 때문에 그 롱을 어떻게 잘 잡을까가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에서도 계속 롱만 외쳤잖아요. 되돌린 롱 계속 외치고 손절 짧은 라인들 계속 말씀드렸고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만들어냈듯이 어떻게 하면 롱을 잘 탈까를 계속 생각을 하는 게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숏은 단기적으로, 롱 또한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갈 수 있는, 그렇다고 계속 올라가는 건 생각은 안 한다라는 것도 아까 주봉에서 말씀드렸고, 좀 선택의 길로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내가 어디서 숏을 좀 손절을 짧게 할까, 손익비 생각을 첫 번째로 하는 게 지금 중요한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 한 번 더 진입을 해볼 생각이에요. 어차피 손절 여기 할 겁니다. 이거 돌파하면 손절할 거고, 한 번 더 올라왔을 때 지금 들고 있는 숏이 있지만 한 번 더 진입하면서 그 숏에 대한 단기적인 하락까지만 수익을 낼 생각이고, 그거에 맞춰서 매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불타기를 어디서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가 롱 자리겠죠. 지금 당장 올라간다고 한들 지금 자리에서 롱 타는 건 손익비적으로 봤을 때 좀 힘들다. 아니면 손절이 이전 고점을 하방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갭 차이가 지금 롱 진입해서 명확한 손절은 이 자리예요. 그러면 5,800불입니다. 따지면 5% 정도가량의 손절을 생각해야 돼요. 최소한으로 하려면 배율을 줄이는 게 맞고, 내가 명확한 손절인데요, 이게 어디서 내려올지 모르니까 내려오면 어차피 한 번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명확한 손절 라인 잡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 5%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손절을 좀 짧게 가져갈까? 그러려면 엘리어스상 피보나치 값을 좀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 피보나치를 활용하기 위해선 파동 카운팅을 이 앞에 파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시작 파동이에요. 그리고 요 파동이 하나의 파동으로 만들고 얘가 되돌림 파동 위에 상승분으로 봤다면, 그러니까 즉 요렇게 카운팅이고 요게 되돌림 위에 상승분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피보나치 그어서 어디가 깨지면 안 되는지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카운팅이 아니라 앞에 파동에 대한 그냥 편승에서 이 앞 파동에 대한 상승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다 활용해 보면 되겠죠. 카운팅이 고점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동으로 보든 또는 이 저점부터 여기까지 한 파동으로 보든, 그랬을 때 주요 매물대 0.5로 하방 이탈하면 좋을 게 없다. 그러면 소파동상의 0.5 라인, 이 라인, 그리고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0.5 라인, 그러면 이 정도 갭만큼 내려오게 되면 여기까지 손절 가져가지 않더라도 세이브를 좀 요만큼 또는 요만큼은 할 수 있다. 또는 이 언저리더라도 요만큼에 대한 손절에 대한 세이브를 할 수 있다. 즉 여기서 만약에 롱 들어갔다, 아니면 내려왔을 때 들어오면 더 좋죠. 손절 요만큼밖에 안 하니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손절 라인은 점점 타이트해지니까 좋은 구간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난 지금 당장 타고 싶다, 지금 올라갈 것 같아, 지금 손발 떨린다, 나만 못 먹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진입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좋진 않지만 손익비적으로 봤을 때, 그런다면 최소한 이런 라인에선 손절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롱은 맞는데 최소한 되돌림을 좀 주었을 때 진입하는 게 좋고, 만약에 반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손절을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게 좋잖아요. 내가 만약에 틀렸어, 이게 그냥 고점이었고 계속 내려가, 이거 계속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된다. 그거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손절을 잡아본다면 이런 라인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틀리더라도 큰 손절을 좀 면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 오잖아요. 그러면 히든 상다 걸려요.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적으로 갑자기 쭉 빠져요. 단기 반등이 있을 자리긴 해요. 1시간 봉상 보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올 겁니다. 50에서 40 라인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럼 히든 상승 다이버스 걸려요. 이전 파동들보다 얘가 더 많이 내려오는 형태를 보이는 거예요.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되돌림을 준다. 내려온 거에 대한 되돌림. 요만큼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또는 되돌림을 준다는 건 상승을 만들어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올라 반등해서 나 다시 본절로 바꿔놓으면 돼요. 손절하지 않고 본절 라인 하면 만약에 올라왔다 다시 빠지게 되면 그냥 나는 여기서 잃지 않는 매매가 된 거다. 돌파해서 올라가면 더 큰 수익이 된 거고. 그러니 손해보지 않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공통된 자리, 교집합인 자리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매매를 하는 매매 전략들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봤을 때 롱자리에 대한 거 어느 정도 나왔죠. 손절 라인이 있다면 롱도 내려오면 어디서 롱 타야 될지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가능하고요. 만약에 엘리엇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라면 제 영상을 쭉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만 기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멤버십 영상들이 한 700개, 80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당연히 시간 투자해야죠. 돈 버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당장 이런 형태로 보였을 때 알트는 어떡하지? 지금 알트 불장인 것 같은데 나도 지금 알트 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늦게까지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파동이 어떻게 나올지 더 궁금하실 텐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각자 카운팅에 항상 제 카운팅과 좀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에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조금 더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수월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일 또 주말인데 안전 매매하시고 가족과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바.